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자, 금일은 또 새로운 양자 컴퓨터 대장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로 어찌 보면은 아이온큐보다 더 클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해 보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어떻게 새로운 대장주가 형성이 될 것이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조금은 재밌는 상황이 또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여러분들 알겠지만 한국이 지금 사실은 양자 관련되어 있는 기술이 굉장히 뒤쳐져 있어요. 그래서 뭐 과거부터 뭐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이 양자 전쟁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미 1위와 2위는 누구다? 미국과 중국에 이렇게 점수로서 표현을 해봤더니 한국은 그냥 거의 15도 안 돼요. 그냥 완전 꼴찌고 미국과 중국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양자 테마가 형성이 되었을 때 사실 그래서 국내는 이 해외처럼 그렇게 사실 강하게 엄청난 강한 이 테마가 형성은 좀 덜 된 것 같아요. 왜? 애초에 이제 양자 기술 자체를 가지고 있는 그 상장사가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서학개미,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섹터를 매수하기 위해서 서학개미들이 이미 나가서 이제 아이온큐라든지 리게팅이라든지 퀀텀 컴퓨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수한 게 아닌가 좀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우리나라가 최근까지도 양자 관련되어 있는 기술은 굉장히 뒤쳐져 있다 보면 좋은데, 자, 그럼에도 우리나라에게도 이제는 드디어 호재가 될 만한 내용이 또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뭐가 나오느냐? 기존에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대립 구도, 두 나라가 양자 패권 전쟁을 함에 있어서 누가 참전한다? 이 사이에 유럽연합, EU가 이제 뛰어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7월 3일 뉴스로 보면은 뭐 하겠다? 2030년 내 주도 국가에 도약하겠다. 중국과 미국을 따라잡기 위한 패권 국가로서의 이 나아가겠다라는 이런 이 발표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실 과거에는 이 유럽이 지금까지 우리가 전체 이제 역사를 봤을 때 이런 패권을 제대로 잡은 적이 없어요. 보다시피 여기 나오는 게 인터넷도 그렇고요, AI도 그렇고요, 모든 산업혁명에 있어서 조금 뒤처지는 게 유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만큼은 이 양자 관련되는 섹터에서만큼은 지지 않겠다, 그래서 패권을 가져오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실 왜 의미가 있냐고 하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실질적으로 유럽 자체 얘네가 뭐 얘기를 하는 것도 맞지만 뭐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면 아시겠지만 뭐라고 한다, 지금 유럽은 오랫동안 양자과학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양자 관련되어 있는 기술만 역사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유럽만큼 양자 대륙, 진짜 양자 대륙을 논하자면 유럽이 맞아요. 그래서 뭐 아인슈타인만 봐도 그렇고 막스 프랑크, 뭐 닐스 보어, 에르빈 슈레딩거 등 많은 이제 선구자가 존재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지금 이제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이렇게까지 대단한 선구자라든지 양자에 대한 기술력들을 보유하면서도 지금 이렇게까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거는, 이 얘네들도 어떻게든 어쨌든 동맹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합이기 때문에 뭐 하게 된다? 국가 차원으로서 모든 것들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이 유럽에 대한 이 지금까지 뭐다? 보통 EU가 뭘 한다라고 하면은 이 그 흐름이라고 해야 되겠죠? 사실 우리가 세계 최대 단일 시장인 미국의 GDP와 맞먹는 게 EU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뭐 표준이라든지 규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뭐 기업의 전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게 유럽이었고, 이런 뭐 이 양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나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왜? 다른 나라만큼 뭐 앞서 나간 게 없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번만큼은 뭐 하겠다? 이제 국가 차원의 분산된 노력, 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양자 기술을 앞서지 못하게 했던 부분이고, 이번에는 뭐 한다? 이거를 합쳐가지고 정말로 우리 동맹국끼리, 우리 연합끼리 여기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 및 진행을 할 것이고요. 여기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뭐까지 하겠다? 민간 자본까지 끌어와가지고 급격한 성장을 이뤄낼 것이다. 뭐 그런 이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뭐 5가지 주요 기둥을 중심적으로 뭐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연합이 지금 아까 했다시피 미국과 중국 이 사이에 껴들었잖아요. 껴들면서 기존에는 뭐 얘네가 뭐 해봐야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스스로가 왜 이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예산이라든지 이게 연합국이기 때문에 회원국 간의 이제 이 이해관계가 계속해서 그 조율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계속 리스크였다라면은 이걸 이제 하나로 합쳐가지고 어떻게 나아가겠다 이런 게 됐기 때문에 정말 어찌 보면은 이제 뭐 유럽이 뭐 하겠어가 아니라 미국 대 중국 대 뭐가 된다. 유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말로 그 단일 시장인 미국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래도 맞먹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이 여기서 치고 올라가면서 양자의 다시 선두 주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정말로 부정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또 우리나라에겐 또 기회가 되느냐를 놓고 봤을 때는 과거부터 유럽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자에 대해서 양자 관련되는 부분에서 좀 뒤처지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 관련되는 모멘텀은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럽이 양자기술 대규모 투자한다 하면서 한국 유럽 협력 기회 열릴 것이다 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언제냐고 하면 1월 달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도 이제 뉴스가 있던 게 뭐다, 이제 그 유럽과 EU와 이제 유럽연합과 코리아 이제 한국 간에 뭐 한다, 디지털 파트너십을 이제 체결을 했는데 이 당시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뭐 하고 있었다, 이 당시에 퀀텀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다양한 기술들, 디지털 관련되어 있는 뭐 컴퓨팅 퍼포먼스라든지 뭐 고성능,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고성능 뭐 컴퓨터라든지 뭐 양자 기술이라든지 이건 다양한 것들이 연합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뭐 한다, 22년부터 실질적으로 유럽과 우리나라 간에 뭐가 진행되기 시작해요? 양자 기술 관련되는 협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이트 그 확인해보면 아시겠지만 뭐 하기 시작하느냐, 그래서 23년도에 바로 한국과 유럽 간의 양자기술 협력센터 센터장을 공모한다면서 이게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 양자기술 계속 협력센터가 계속 운영되고 있고 최근까지도 뭐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과학기술 계속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과 유럽연합이 지금 협력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유럽이 여기에 대한 이 양자 컴퓨터 패권 전쟁에 뛰어든 만큼 우리나라도 사실은 반사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뭐가 기회가 된다. 그간의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섹터들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맨날 미국 가가지고 이제 서학개미가 돼서 아이온큐라든지 리게티라든지 퀀텀 컴퓨팅 뭐 이런 것들만 사다가 오히려 국내 양자 컴퓨터 기업에도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특히나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섹터의 수혜주들을 내가 추격하는 게 굉장히 어느 정도는 애매한 게 뭐냐. 자, 아이온큐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어때요? 3달러짜리가 54달러. 지금 거의 한 20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거의 20배 가까이 올라간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대표적으로 디웨이브 퀀텀이라는 것만 본다 하더라도 0.3, 약 0.4달러짜리가 19달러까지 거의 지금 몇 배 올라갔어요. 거의 50배 가까이 올라갔어요. 거의 50배. 그러니까 사실 이런 자리에서의 지금 이제 과거 우리가 예전에 서학개미로서 초창기에 양자 컴퓨터를 매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미 미국 시장에서 양자 컴퓨터를 매수하는 데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간에는 뭐였습니까? 국내는 이제 양자 기술이 많이 뒤처졌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관련된 섹터가 올라가지 못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유럽연합이 이제 패권 국가로서 다시 한번 이제 이 패권 경쟁에 뛰어들면서 양자 관련되는 섹터의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이 나와주기 시작하고 우리나라가 거기서 반사익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뭐 한다? 양자 관련 섹터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실질적으로 이제 뭐 아이온큐 이런 것만 올라간 게 아니라 과거에도 보면 알겠지만 한국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상장주, 제가 작년 12월 달에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양자 관련되는 모멘텀으로 한국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거의 1,000원대 있던 게 지금 11,600원까지 거의 8배 정도는 올라갔어요. 8배 정도. 그리고 최근에도 상승하고 있는 아톰 같은 경우도 제가 뭐 했어요? 12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인생 역전 가능한 새로운 양자 컴퓨터 대장주라고 하고 아톰 소개시켜드리고 지금 몇 배 올라갔습니까? 아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때니까 거의 한 4,000원대 있던 게 거의 4배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흐름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이번 이 유럽연합이라는 이 모멘텀, 유럽연합의 이제 패권국가 참전의 모멘텀이 또 국내 이런 양자 컴퓨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서학개미의 양자 사랑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국내 동학개미의 양자 컴퓨터 강한 섹터의 반사익 수혜주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게 지금 시장에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현재 우리가 코스피 5천을 무조건적으로 바라보기에는 가장 큰 모멘텀이라든지 이슈 막 이런 것들이 부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도 뭐를 바라보느냐, 보다시피 코스피 5천까지 가기에는 스타 기업이 없으면은 신기루라는 거예요. 새로운 스타 기업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뭐 국내외 실전 투자 고수 5명에게 물어봤는데 물론 이 사람들 말이 정답은 아니겠죠. 그래서 뭐 보면 여러분들 뭐 알만한 게 거의 짐 로저스, 보다시피 짐 로저스 회장도 있고, 그러니까 뭐 정말로 뭐 리틀 버핏이라 불리는 뭐 다양한 뭐 자산 운용사 회장도 있고, 뭐 월가 최고의 투자 전략가 점의 케인 피셔 인베스트 펀드 회장도 있고, 뭐 어째 물어봤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5천을 가려고 하면 뭐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들 뭐를 공통적으로 뽑는다.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기존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이런 우량주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스타 기업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간에 없던 새로운 스타 기업이 나와줘야 코스피가 새롭게 밸류업 할 수 있는 흐름이 나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 기업이 나오지 않는 한 증시의 강한 상승은 불가능하다 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또다시 이 증시 레벨업을 위한 새로운 스타 기업이 될 수 있는 게 또 뭐다? 양자 컴퓨터가 될 확률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겠죠. 실질적으로 최근에도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 게 뭐예요? 지금 이제 노르마라는 기업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아이온큐라든지 이런 기업처럼 뭐 양자 관련된 제대로 된 기업이 없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양자 관련된 국내 첫 유니콘의 도전장을 내민 노르마라는 기업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유니콘 후보로 부상하기도 했고, 이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리게팅 컴퓨팅이라는 기업과 이제 또 이 계약 체결 이런 것들 하면서 양자 컴퓨터로서의 어느 정도 이 정말로 기업의 기업의 이제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되고 있는 추세죠. 그렇기 때문에 유니콘 후보로도 이제 부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르마라는 기업이 이제 곧 이제 올해 아마 상장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23년, 24년도부터 상장을 준비하다가 지속적으로 이게 상장이 딜레이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과거 이제 뉴스에서도 지금 뭐 하겠다, 25년에는 사전 공모를 마무리하겠다. 그래서 이제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이 노르마를 주도로서 정말 계속해서 노르마의 우상향과 함께 우리나라의 양자 또 새로운 테마 랠리가 나올 확률도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노르마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이슈 받기도 굉장히 좋은 게 뭐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1,800만 달러 규모의 양자 컴퓨터 수출 계약을 체결할 만큼 사우디아라비아가 직접적으로 밀어주는 기업이다. 뭐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이 노르마가 아마 올해 상장된다고 하면은 이 노르마라는 기업은 여러분들이 안 놓쳤으면 좋겠고, 상장 전에 그러면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섹터 기업에 또 반사익이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를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노르마가 어쨌든 상장되기 전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에 투자한 기업이 이슈가 됩니다. 그럼 그 투자한 기업이 누구냐 봤더니 지금 ADC 그룹이 투자도 나오죠. 그냥 대놓고 HDC 그룹에서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HDC 그룹에서 대표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 뭐냐고 하면요, HDC 랩스예요. 그래서 HDC 랩스 같은 경우는요, 노르마라는 이제 IoT 스타트업의 투자한 건이 사업 확장 및 기술 확보와 결을 같이 한다. 그래서 노르마는 서비스 및 양자 보안 솔루션 이런 그 등의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과거에도 뭐예요? 과거에도 이제 작년 12월에 양자 컴퓨터 엄청나게 강하게 왔을 때도 양자 컴퓨터 급등한데 갑자기 뜬금없이 HDF가 투자한 양자 보안 업체 내년 상장 재추진한다라고 하면서 뭐예요? 여기에 대한 갑자기 HDC 랩스를 양자 반사익 수혜주로 좀 엮으려는 그런 모습이 보였죠. 그래서 이게 아마 재부각되면서 이 노르마가 이제 또 상장한다라고 했을 때 상장 관련 기대감과 함께 엄청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실질적인 HDC 랩스의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 하방 추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바닥 잘 다지고
이제 우상향 흐름을 타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뭐 2만원, 그 다음에 정말 양자 모멘텀 잘 받아주면 3만원, 4만원 또 신고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 이제 뭐 서학개미가 돼가지고 뭐 아이온큐, 리게티 뭐 이런 외국계 양자 컴퓨터 볼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섹터들 상장이 곧 임박했고, 이 상장이 이제 관련되는 모멘텀 나올 거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양자 테마가 불면서 제대로 양자 관련된 기업들이 하나둘 나타날 거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